안녕하세요. 가스민홈입니다. 오래간만에 시장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획을 가서 한 일주일 정도 녹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큰 흐름은 거의 제 예측대로 일단 되어가는 느낌인데, 그런데 대부분 큰 흐름을 짚고 매매하기에는 대부분들이 데이 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대응하는 방법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표가 지수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큰 흐름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수가 흐름이 또 등락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크게 추세 신호를 대응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한 번 신호에 한 번씩 먹기를 하는 그런 매매를 해도 괜찮은 그런 흐름입니다. 시장은 대체로 한 번 신호에 한 번씩은 먹는다. 한 번 들어가서 1포인트, 2포인트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매수 신호 뜨면, 예를 들어서 놓치더라도 지지선에 들어가서 한 번 묶고, 적당히 생산하고 다시 튀어나오고, 매도 신호 뜨면 한 번 들어가서 또 묶고 튀어나오고, 매수 신호 뜨면 지지선에 들어가서, 그때다가 매도 신호 오면 또 컷주고, 들어가서 매수 전환되면 매수 들어가서 또 묶고, 매도 신호 뜨면 매도로 추세 구간에는 계속 5분선에 이 추세 구간에서는 5분선에 계속 매도 공격만 연속적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추세를 이 5분선을 올라타지 않는 한은 계속 매도 공격으로 수익을 챙겨나가는 건데, 일단 이어서 매도 신호 떠서 다시 또 계속 매도 공격입니다. 야간장에서도 하락이 컸습니다. 일단 데이 트레이드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목표 가격을 모른다면은 진입해서 묶고 또 더 내려가 버리면 손가락 빨게 되고 그렇게 되죠. 기다리게 되죠. 그것도 매도했는데 중간에 인데스 입질을 해버렸다. 그래서 계속 내려가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지지선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보는 그런 지표를 보고 역으로 매수 받아 보겠다 이렇게 공격하면, 물론 여기서 잘 진행하면 먹을 수도 있는 배팅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될 수 있지만은 영매매를 하게 되면은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매도 신호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저항 자리에서 매도 공격만 계속 해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손실이 나오는 구간도 있겠죠. 반드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계속 연속적으로 그 수익을 챙겨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또 5분선이 계속 때리는데 어느 순간에 손실이 나는 순간이 있겠죠. 그 순간에는 컷 준다 생각하고 추세선과 5분선이 겹치는 자리에서 계속 매도 공격을 해서 0.3씩 챙겨나가는 방법. 그렇죠. 영매매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신호 자체의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추세 구간에서는 계속 연속적으로 대응하고, 박스 신호에서는 한 번 신호에 한 번씩 먹는다. 그렇게 한 번 신호에 매도 신호 뜨면 한 번 진입해서 먹고, 매수 신호 뜨면 매수로 한 번 먹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하루 수익이 괜찮게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단 데이 트레이드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고, 좀 크게 시장을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가 시장을 진입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목표 가격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목표 가격을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다면은
여기서 매도 치면 어떻고, 이런 데서 매도 치면 어떻고, 일시적으로 반등 주더라도, 이런 데 따라서 매도 쳐도, 우리가 여기까지 갈 것이다 예측할 수 있다면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목표각을 읽는 것이, 어찌면 더 많이 중요하다. 매수도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목표각이 여기라고 인지를 한다면은, 이런 데서 매수해서도 괜찮죠. 우리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연봉 쭉 내면 이런 데서 매수 잘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연봉 쭉 내니까 좀 더 저점에 매수하려고 그래 버티게 되고. 이런데 연봉 쭉 내면 매수를 못해요. 우리는 지지선을, 5분선 지지선을 믿고 이 매수를 받아줘야 되는데, 연봉에 겁이 나서 매수를 못하는 거죠. 그때 양봉을 쭉 뻗어야 돼서 매수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5분선 지지라인을 보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컷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5분선 지지라인에서는, 진입하는 습관을 항상 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앞에 지지대였기 여기에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치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게 여기서 매수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치고 오르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를 매수하는 건 앞에 지지대였던 자리 이 자리에 또 지지된다는 거죠. 그 5분수도 밑에 있고 그래서 이제 매수 받아줘야 되는 거죠. 지지대였던 자리에 지지될 가능성이 없고 저항받았던 자리에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는 매수 공격만 해야 되는, 이 구간에서는 매수 공격만 해야 되는 구간인데, 그죠? 그러면 앞에 지지되었던 자리, 이 자리에 다시 또 매수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매수 신호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이렇게, 이거는, 이 부분은 267 부분까지 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330T에서 보시면은 장이 보이죠. 침장이 보이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P1 자리가 다 보이잖아요. 아, 5분의 P1 자리 부분까지 목표를 봐야 되겠다. 일단은 P1 자리 부분까지 보겠다. 이 자리 P1 이 자리까지 이 선까지 목표를 잡는다면은 그걸 캐치한다면은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부분까지는 끌고 가겠다. 그러면 일단은 목표치 1차 목표치 가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보다 보니까 매도 신호 떠버리죠. 그러면 이제 매수를 보면 안 되죠. 또 가파르게 오르는 뒤에 또 조정하고 매도 옮겨. 일단 우리가 진입하고 나서 목표 가격을 어디까지, 하루의 목표 가격은 어디까지, 위로는 얼마까지 갈 것이고 아래는 얼마까지 갈 수 있다. 그걸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대상 매수를 조심해야 될 부분, 매수는 청산해야 될 자리, 영매매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진입하고 나서 청산해야 될 자리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나서 시장을 바라본다면은, 진입했으면은 입절하고 나서 대상 매수는 감망 모드로 들어가고 지켜보자. 그러다 보니까 매도 신호 뜨니까 또 반대로 시장을 보면서 어떤 목표학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약간의 진입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한 틱, 두 틱, 오차로 진입 안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옆에 있는 거죠. 목표하기. 지지선에서 정확하게 여기서 정확하게 최저점에 매수하고 그 최저점에 매도하고 이렇게 잘 못합니다. 그거는 신의 인명이기 때문에 한두 틱 오차가 나올 수 있죠. 자기기 진입 가격이 지지선 부분에서 매수한다는데 그 오차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하기 정해져 있다면은 일시적으로 진입하고 나서 한두 틱 손실 나거나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게 되죠. 까지 그 틀리면은 0.3 컷 주겠다 생각하고 목표하기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학을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 목표학을 일단 설명하기 전에, 물론 오늘 그 방송 큰 흐름은 시장의 큰 흐름, 뭐 일봉상 목표 어디까지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열었습니다만, 일단 목표가액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액을 한번 녹화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레이딩에 있어서 이런 일정한 박스권을 만든다면은 1차 위로 치고 올리는 목표가액이 요 다음 목표는 2원 2투 가격입니다. 그죠? 여기 2투 가격이고, E3는 이게 되는 거죠. 2원 2투 E3가 E3가 되고, 다음에 E5는 여기가 되는 거죠.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로는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알았어, 이건 2원, 2투, E3 이 목표각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박스의 단위로, 에너지의 박스의 단위로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박스의 단위 관점으로 시장을 보자. 한 개의 봉도 하나의 거량이 매수와 매도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음봉이라면 음봉에 대한 그 에너지, 매수의 에너지도 있고 매도의 에너지도 있고, 서로 대치된 에너지가 거래가 되는 거죠. 매수로 보는 사람은 매수할 것이고, 매도하는 사람은 매도로 보는 사람은 매도를 하는데, 한 개의 봉 그 거래만큼도 시장이 에너지를 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개의 봉이 만들어 형성되어 가지고 일정한 박스권, 세 개가 봉이 만들어지면 330T의 봉이 만들어지고, 330T란 봉이 만들어지는 동안 그것 또한 일정한 박스권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세 개 봉만큼의 에너지를 담고 만드는 거죠. 그러면 6개 더는 660T 되는 거죠. 그래서 봉만큼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그 일정한 봉 개수만큼의 일정한 시간 구간만큼의 거량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박스의 구간이 만들어지고, 그 박스의 구간에서 벗어날 때는 매수 신호가 발생되면서 1차 목표는 어디고 2차 목표는 어디다. 위에 못 가면 다시 또 빠져나왔을 때 어디까지 목표고 어디까지 목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구간간의 에너지의 목표시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2원, 2투 이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위한 목표치를 잡아주는 거죠. 우리가 이어서 매수 신호가 달성했으니까 매수를 하는데 1차 이걸 돌파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도 가겠다. 그래 보고 매수를 진입해가지고 남았으니까 어떤 내가 진입해서 목표 가격이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입질도 제대로 못 내고 진입해 와서 예를 들면 여기서 진입을 매수를 했는데 매도 신호 떠나고 나서 정리를 해버리면 남는 것도 별로 없죠. 잘 입질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매수가 입질을 또 강화하니까 또 매도 신호니까 매도도 늦게 입질하니까 매도도 잘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포지션이 없는 상태에서는 또 매도 신호 떴으니까 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그게 되는데,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서 급하게 또 매도로 전환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정리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를 잘 잡고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트레이딩에서 단기 트레이딩에서도 그런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또 하루에 그림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하루에 그림에서
결국은 버티다 야간장에서 이제 마이너스 P2 부분까지 가버리는 거죠. 자, 아침에 위로 장 시작돼서 위로 P1을 먼저 찍었습니다. P1 이런 박스가 있는 거죠. 중심 가격에서 이게 5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5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분선에서 P1 찍고 나니까 못 가고 내려오니까 하방 간다면은 저게 저항 고점이라면 다시 위에서 찍고 밑에 중심선 가격을 회귀할 거 아닙니까? 1차 목표 이가입니다. 이게 저점이라면 이게 다음 지점이죠. 이게 깨게 되면은 다음은 P1. 단기 5분선 기준으로 봐서는 이게 5분선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거는 2원이 되는 거고 이것은 2-1이 되는 거죠. 여기 깨니까 다시 2-2가 되는 거죠. 2-2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목표각이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단기 110틱 차트에서도 2원, 2, 2, 3가 형성되어 가지고 단기적으로 진입했을 때 목표각을 정하고 이렇게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위로 목표치 찍었으니까 이거 모으가는 흐름에서 1차는 중심선 다시 회귀합니다. 5분선에서 2원 찍고 다시 중심선 가격 5분선에 회귀하는 것처럼 중심선에 다시 회귀하는 거죠. 저항을 받고 물량을 받고 밑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밑으로 무너지니까 밑으로 마이너스 P1 5분선으로 기준으로 봐서는 이게 5분선으로 봤을 때 2-1로 가는 거죠. 다시 이게 무너지면은 P2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림을 그렇게 읽어보자는 거예요. 아버지 그림을 그렇게 읽으면은 목표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은 중간에 내려오는 가격도 아주 사람 위치에 괴롭히는 대충 좀 크게 늘린다면은 그렇게 시장을 늘는데 내려오는 과정도 그렇게 쉽지 않게 내려오죠. 아주 시장을 괴롭히면서 지금 뭐 330틱을 보니까 스무스하게 내려온 것처럼 보지만 우리가 봉 하나하나 만들면서 사람 심리적으로 막 괴롭히면서 내려옵니다. 네. 중간에 이어서 이게 쫙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또 올렸다가 쳐올렸다가 다시 또 이게 다시 중심도 내려오는 거죠. 중간에 오는 과정도 별질을 하면서 그죠? 치고 올렸다 내려오고 치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막 괴롭히면서 내려옵니다. 근데 큰 그림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읽어주자. 중간에 흔들리고 막 하더라도 그래 그렇게 막 괴롭히지만은 결국은 그런 자리 가게 되니까 P 플러스 저항받고 중심선 가고 다시 이어서 시가 저항받으면서 다시 또 이게 끊기고 이렇게 하루에 그래서 자 이쪽에서 앞에 땡겨가지고 한번 봅시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표 가격이 정해져야만이 좀 꼭지점 하든 매매하든 모든 기에 매매하기가 쉽습니다. 아침에 위에서 짱 가지고 매도 못 했다 하시더라도 P1 찍었잖아요. 그러면 다음 목표는 뭐예요? 이 중심선 기준으로 기준해가지고 5분선입니다. 이게 5분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찍었으니까 다음 이 부분까지 P 플러스 뭐 터치는 뭐 몇 팀 못 내린다만은 0.2 정도는 이렇게 못 내리더라도 그 이 부분 언제까지 간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선 가격이 왔다 갔다. 이 범위 안에 중심선 기준 해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도 중심선 터치하고 P1 가자는 거죠.
그럼 중심선 5분선에서 이게 5분선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중심선 가격이니까 밑에 지지되고 P1까지 P1선까지 어차피 이거 뭔가 같으면 여기서 이제 매틱 위에 초월했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또 중심선 가격을 회귀하고 위에 아침에 P1 저항 받아버리니까 밑으로 마이너스 P1 정도까지 빠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그게 5분선은 중심선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면 되라 이런 거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시면은 전일 평균선을 못 올리는 구조에서 중심선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또 P1, P2 부분까지 다 이렇게 시장을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330T에서는 매틱시 모자익이나 뭐 약간 오버하기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데이트링 진입 110픽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약간의 흔들리는 거 이 110틱 3개 모아야 330T의 봉이 하나가 되는 거죠. 봉이 하나입니다. 그죠? 3개 합쳐버리니까. 그러면은 110T 봉이 하나 봉이 뭐 양봉 냈다고 음봉 냈다고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매매를 하지 마시라. 그죠? 원칙만 5분선에 매수 조건이면 매수를 5분선에 붙여가지고 5분선에 항상 진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매도면 5분선에 매도를 때려야 5분선 부분에서 매도를 때려야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항상 매도는 양봉으로 치고 올 때 그런 자리에 들이대야 경쟁력 진입 가격에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진입 가격에 경쟁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버텨줄 수 있는 그때 수익이 낼 구조가 확률이 또 높고 또 컷이 안 나갈 확률이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목표 가액을 잃는 것이 많이 중요하다. 목표 아래야만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특히 옵션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약간씩 흔들리더라도 붙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일단 뭐 오늘 데이트레이딩이나 목표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일봉상으로 일단 한번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옵션 구조는 일단 양매도 구조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야간장이 많이 흘러내렸죠. 박스권을 계속 만들다가 야간장에서 하방으로 시세를 내버렸습니다. 회정시는 보지 않았는데 S&P가 좀 많이 빠지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일단 하방으로 밀려있는 상태고 9월물에 9월물에 보면 콜 22%, 풋 78%, 뭐 콜에너지가 2대8로 좀 풋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콜을 꼼짝 못하게 이제 풋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콜은 진입을 아직은 잘 진입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그런 구조. 그렇다고 이제 풋도 잘못 진입하면 또 절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자체는 아직까지 하방에 에너지가 막 쏠려있기 때문에 콜은 아직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또 이번 만기일은 많이 남았죠. 추석 연휴가 12, 13 쪽에 목금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9월 만기일이 일주일 딜레이 되면서 아직 만기일이 5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프리미엄이 아직까지 확 죽을 시기가 아니죠. 만기일이 워낙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옵션에 어떤 적극적으로 배팅하시기는 조금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지수는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는가? 저는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수는 245에서 247 정도까지를 터치해야 진바닥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 나올 가능성이 지금 아직까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밀어보면은 뭐 257 단기로 박스권에서 찍은 가격이 257부분 찍었는데 이거는 여기서 10포인트 계산하면은 밑으로 빼는 게 10포인트 계산하면 250 247이 되는 거고 12포인트 계산하면 245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245에서 247 사이 정도 이 와줘야 될 가능성. 지금 외부적인 뉴스 어떤 그 악재 이런 거 하고 연계해서 보지 말고 어떤 시장의 펀더멘탈 옵션의 구조라든지 뭐 대형주의 차트 현재 위치 뭐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구조 자체가 옵션에 보시면은 이게 위로는 콜 257이고 콜 257이고 밑에는 풋 247이죠. 그럼 247 정도 찍는다면은 일단은 그림이 더 위로 247정도 찍으면 풋이 247이 뭐 4.5에서 5.0 사이 정도 있어. 하여튼 그 상봉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4.5에서 뭐 5.5 이 부분까지 만들 가능성이 있죠. 지수는 이미 시간적 프리미엄이 죽었기 때문에 앞에 250부분의 저점을 깰 가능성이 있죠. 250부분의 지수를 깨줘야죠. 그죠? 그러면 뭐 247에서 248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푸 247이 4.5나 5.5 이렇게 나올 수 있죠. 247 정도나 248 그래 일단 앞에 저점은 그죠? 앞에 저점 250점 뭐 얼마 뭐 30인가 뭐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박스권에 그걸 깨준다 그러면 어떤 4.5에서 5.5 사이 부분까지 풋을 날리고 상봉 모드로 가는 거죠. 콜 247은 뭐 1.2, 1.0에서 1.2 정도까지는 놔줘야 되지 않겠나. 콜 247 정도. 그렇게. 일단 만기일이 지금 뺄 수 있는 구조가 어떤 천천히 뺄 것인지, 뭐, 아니면 급하게 빼면은 또 콜 프림 시간 가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시간 가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만기일이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죠? 25일 그래서 25일 같은 거 아직 보통 한 달 거리수가 20일인데 일주일이 추석 때문에 만기일이 일주일 더 늘어나면서 그죠? 많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본서 이 소식 보시면은 급하게 연봉을 쭉쭉 연속적으로 뺄 가능성으로 보면은 이렇게 연속으로 가능적으로 연봉 이렇게 연속적으로 딱 빼버리면
245분까지 날려줘야 되죠. 245분까지. 바로 날릴 수도 있고, 바로 날릴 수도 있고, 시행가치를 죽이면서 또 침범했다가, 그죠? 연봉을 이런 식으로 겹치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었죠. 겹치면서, 지루하게. 연봉을, 전일에 연봉과 겹치면서 이렇게 지루하게. 그렇게 되는 구조라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죠. 다음 주 말 정도나 다음 주 일주일 동안 까지 정도, 다음 주 목금 정도까지나 이렇게 하방 추세를 유지해주는 그런 구조. 일단은 푸선 상봉을 만들어 가져야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푸선 그러면서 푸선 상봉을 만들어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푸선 시세를 주고 콜을 외과의 프리미엄을 잡아줘야. 그래 된다면 이제 이렇게 245에서 240분까지 친다면 한번 260까지 챙겨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챙겨 올릴 수 있다. 그렇다고 267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막 예측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다가 한번 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결제 수를 맞아. 결제를 결제수가 나오는 거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 25일 남았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오면 260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챙겨 올릴 수 있고, 그렇다면 247이 콜 257이 콜 257이 제가 지금 3.0 정도인데 1.0 정도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1.0 정도나 1.0 정도나 1.2 정도 1.2 정도 나오면 콜 257이 그러면 260부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콜 257이 뭐 5배 정도 나오겠죠? 5.0 정도는 5.0 정도 5배 정도 나올 수 있는 구조되는 거죠. 5배. 그 현재로서는 250, 265 뭐 이렇게 막 올라갈 것도 아닌데 콜 247이 3.0짜리 비싸죠. 그거 뭐 수시 내릴 수 있습니까? 그 1.0 정도 부분을 놔줘야 아직 프리미엄이 그 정도 죽여줘야 낭비도 많이 남은 거거든요. 시세를 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럼 이 부분에 어쩌면은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겠나. 그럼 이러면서 놀다가 뭐 지수 반등은 뭐 270 올리는 이런 구조는 뭐 12월 물에서 나오거나 그런 거지.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 봐야 되고, 현재로서는 이 정도 한번 예측해 봅니다. 이렇게 밀어왔을 때 프리미엄이 그렇게 죽었을 때 이렇게 한번 가능성. 예, 이상입니다. 가스미놈의 시장 방송이었습니다. 8월 15일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